자, 지금은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수학 공부법 2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친구들이 와서 그러더라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수학 공부 어떻게 했냐.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 2탄. 일단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 수학을 어떻게 해요? 그죠? 어떻게 공부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한 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하고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책을 읽으면 되나? 그냥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맨 처음 어떻게 했냐면은 교과서든 정석이든 뭐 바이블이든 뭐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읽었어. 그러니까 설명이 나와 있거든?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얼핏 보면. 근데 그거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읽었어. 그리고 싹 다 외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나 정성이나 바이블 내용을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요, 갑자기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가 나온다니까? 안 나오지 않아. 무조건 나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구나. 나의 개념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구멍이 나 있구나. 그거를 찾으려면 얘를 꼼꼼히 읽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옛날에 얘를 읽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함수의 그래프 있죠. 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림인 줄 알았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나 그림 그려야지. 이렇게 그렸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함수의 그래프는요, 실제로는요, 이 순서쌍들의 집합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점들을 집합으로 모아놓은 거야, 원래. 그걸 그렸더니 그냥 선이 됐을 뿐이에요. 선이 됐을 뿐.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걸 딱 보고, 내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랑 정확한 개념이랑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건데, 그럼 명제 있잖아요. 명제와 조건. 그지? 명제와 조건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조건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 진리집합이 따라다녀요. 근데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예전에 선생님들 고3 때는 이제 공부를 못했다 그러잖아? 그때는 그냥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풀었어. 근데 재수 생활을 하면서 얘를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조건 P랑 Q가 있으면 이 조건 PQ를 연결지어서 명제를 생성을 해요. 어떻게? P면 Q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를 내가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앞에서 뒤에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런 걸 따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잘 읽다 보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라는 걸 만들어내는구나. 야, 밖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인문학적인 명제는 수학에서 안 써요 지금. 근데 처음에 명제 소개될 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밖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이거는 확인 가능하니까 명제다. 키가 크다 안 크다. 확인 불가능하니까 주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이런 것만 맨 처음 나오잖아. 나도 명제가 그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읽다 보면요, 어쨌건 참거짓이 나뉘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이게 명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더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알고 있다가 꼼꼼하게 읽었을 때 나왔던 개념들이 이런 거였어. 그럼 세 번째, 서로 같은 함수.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냐 같지 않은 함수냐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질까? 생긴 게 똑같으면 같은 함수인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것도 정의가 있어요. 말로만 할게, 여기 안 쓰고. 첫 번째, 얘네 둘이요, 정의역과 공역이 당연히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정의역의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결과값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따르면 봐봐. 내가 정의역을 예를 들어서 1로 놓고 공역을 1로 놨어. 그럼 F를 X제곱이라고 놓고요. G를 X세제곱이라고 놨어.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함수다? 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1 값이 G1이랑 똑같잖아. 그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정의역하고 이 공역에서 보면요, 얘네들은 같은 함수예요. 근데 식이 다르잖아. 그게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아, 이게 같은 함수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랑 책을 꼼꼼히 읽었을 때 나오는 거랑은 내용이 다르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들 그 등 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 알아? 그것도 교과서에 나와. 그냥 간단하게.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런 증명이나 어떤 정리나 이게 왜 그런지 파악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점의 자치. 많은 학생들한테 얘들아 점의 자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뭔지 몰라. 다 나와 있어.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잘 읽어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점의 자치도 이제 정리할 때 할 건데, 점의 자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치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아.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를 따라하다 보면 그냥 나와. 그래서 이 점의 자치랑 관련된 개념도 원래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정석이나 바이블 같은 거 여러분 개념 파트를요 꼼꼼하게 한 번씩만 읽어봤으면 좋겠고, 당연히 거기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읽어야겠지. 전부 다 외우고 전부 외우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했냐, 이제 오답 노트를 썼지. 당연히. 왜? 틀렸던 걸 또 안 틀려야 되니까 오답 노트는 당연히 써야 돼요. 틀렸던 걸 자꾸 풀면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확인을 해야겠지. 근데 선생님 오답 노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문제를 외울 수는 없는데 내가 오답 노트에 있는 문제를 오늘 풀고 내일 모레 풀잖아요? 그럼 기억이나 이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내가 여기 틀린 문제를 써. 밑에 해설을 써놔. 이렇게. 그럼 너네 어떻게 해? 이 문제 보자마자 해설이 눈에 들어오지. 그럼 이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 왜? 모든 힌트를 밑에서 얻었는데 왜 풀어 갑자기? 눈에 딱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었구나. 힌트를 얻었으면 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다니까? 너희는 시험장에서 뭐 해야 돼? 얘만 보고 다시 풀어야 돼. 얘만 보고. 문제만 보고 그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단서를 찾는 기회조차를 얘가 박탈해버려. 오답 노트 만들 때는 반드시 문제와 해설이 같이 보이면 안 돼요. 해설을 가리든가.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문제를 쓰고 오른쪽 종이 이렇게 공책 있잖아? 여기다가는 문제만 써. 넘겨서 여기에는 해설만 썼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해설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야 내가 진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실력과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137이라고 해서 137.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오답 노트에 집어넣죠. 하루 뒤에 풀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풀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풀어. 시간 텀을 점점 늘려. 이렇게 되면요 거의 한 2주 정도는 풀어요. 2주 동안. 이 하나의 문제를 2주에 걸쳐서 푸는데 왜 푼다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나 없나. 내가 2주 전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땐 틀렸는데 2주 후에 이 문제를 봤을 때 풀이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자꾸 이렇게 텀을 늘리는 거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2주 전에도 틀리고 2주 후에도 틀리면 나는 2주 동안 실력이
않는 거지. 이 문제에 한해서는. 똑같이 못 푸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방법. 그래서 문제 속에서 힌트를 얻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외울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게 해설이 보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날짜 텀을 두고 풀어서 해설이 기억나지 않을 때에도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문제를 여러분 틀리면은 이제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 이제 학생들 중에 문제를 틀리면 선생님 저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갖고 온다? 그러면 그 친구는 실력이 늘기가 힘들어 사실은. 왜냐면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이거 몰라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너가 어디를 모르는지 나는 몰라. 여러분 해설을요 탐구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해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오답 노트 할 때 이거를 탐구해서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해설을 탐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해설이라는 거는요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이 글을 보고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어. 해설을 쭉 봤는데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으면 너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적 지식과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설을 보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몰라. 왜 넘어가는지 몰라.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현재 약간 부족한 거야. 그럼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돼.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이거를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해설을 탐구하는 거는요, 너희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이 메뉴에 딱 봤어.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시작도 못했는데 얘는 갑자기 뭐 어떤 식을 막 써가지고 막 해. 그럼 내 이제 생각을 하지. 아니, 저걸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 풀이를 어떻게 생각해내냐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냐고, 그거를 자꾸 찾는 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답 노트 할 때.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시작점을 찾는 힌트를 잡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시작하지?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걸 문제와 해설을 연관시키면서 문제 속에서 힌트를 찾는 거야. 이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식을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탐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해설 탐구를 되게 많이 했어, 옛날에.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내 풀이랑 해설 풀이랑 달라. 그럼 내 풀이가 맞는 건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맞은 건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물어봐야 돼,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 선생님, 해설 풀이는 이런데 제 풀이는 이래요. 제 풀이에도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너가 생각할 때 오류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을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해설을 탐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두 가지. 내가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조합과 뭔가 융합을 못한 건가? 아니면 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노트 할 때는요 반드시 해설 탐구를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같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양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어떤 문제집 풀어야 돼요? 야, 나는 어떤 문제집 풀라고 얘기 안 해. 왜냐면 아무거나 풀어도 돼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요 이제 수학 문제지만 3-4권만 풀면 돼. 무조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는 4권 풀어도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재질문할게. 너가 이 4권 푼 거를 가져와서 내가 아무데나 펼친 다음에 문제 풀어보라면 너 다 풀 수 있어?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3-4권을 푼다는 얘기는요 그냥 모르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고 끝이 아니고 진짜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너 이거 풀어봐. 문제가 어렵건 쉽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너희가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공부 아니야? 내가 문제집 한 권을 끝낸 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자기는 3-4권을 풀었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거? 틀렸던 거 계속 틀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심지어 그런 학생들은요, 맞춤 문제도 시간 지나서 다시 풀라고 하면 못 풀어. 갑자기 이거 어떻게 풀었지? 막 이래.
그러니까 물론 맞춤 문제를 이제 다시 풀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아예 못 푸는 경우도 있어. 자기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는 거 좋은 거야. 다시 푸니까. 다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다시 풀 때도 빨리 풀려면 그만큼 뭔가 문제 속에서 힌트 얻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보단 여러분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재수학원 다닐 때 뭘 했냐면 옆에 있는 친구랑 이런 걸 했어. 선생님 정석했거든요. 정석으로. 정석을 공부했는데 친구한테 정석 내기를 해. 정석을 주고 야 네가 아무데나 펼쳐서 나한테 문제를 하나 내라. 못 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걸 둘이서 했어. 그럼 친구가 이제 펼치지. 지금 어디 펼쳐? 당연히 연습 문제 펼치지. 쉬운 걸 펼치기 위해서 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펼쳐서 어려운 걸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틀렸다고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내가 틀렸다고 표시해 놓은 것들을 얘네가 항상 질문을 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좋은 거야. 왜? 내가 몰랐던 거를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얘가 랜덤으로 골라주잖아. 어? 그리고 이런 여러분 정석 같은 거는요. 틀린 거 표시만 해놓지 이런 건 오답노트 하는 거 아니야. 개념서는 오답노트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틀린 것만 오답노트로 모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문제집을 풀었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문제집이라고 하면은 거의 기출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가 쫙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과외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데 선생님이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이제 가르친 지가 꽤 됐는데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로 수업을 듣는다고 실력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까 전에도 뭐 내 선생님이 개념 정리 1, 2, 3 이런 거 하지만 수업을 듣는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본인이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여러분 오답노트도 사실은 복습이잖아. 그죠? 복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본인이 뭘 배웠는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몇 번? 2번 이상.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듣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해가 다 되고 내가 저걸 풀 수 있을 것 같아. 야 들을 땐 원래 그래. 들을 땐 다 그래. 딱 가르쳐 주면 애들이 막 이래. 와 이해됐어요. 3일 뒤에 와서 이거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그럼 내가 물어보지. 너 3일 동안 복습 한 번도 안 했냐?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수업할 때는요 내 공부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거라고. 나는 수업하면서 내가 아는 거 다시 복습하고 있잖아. 너네는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하거나 형광 다니거나 뭐 인강 보는 친구들도요. 내가 이거 보고 나서 강의를 1시간 보면요 복습을 2-3시간 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 그러니까 완전 컴팩트하게 몰아가지고 알려준 거야. 복습 무조건 2번 이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수업을 듣는다고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개념을 꼼꼼하게 봐야 되고 오답노트도 다 확인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학원이나 과외를 다녀야 되는 상황은 뭘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르는 거를 물어봐서 풀이를 듣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질문할 때 아까 전에 포인트 질문을 하거나 해설을 탐구해서 이 부분을 몰라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수학을 틀린 문제를 준비해 가서 설명을 해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논술같이 구술같이 내가 문제를 틀렸어. 그럼 이 문제를 해설을 보고 연구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네가 선생님 제가요 이 문제를 틀렸는데요 이 문제를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설명을 막 해. 그러면 중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왜 그렇게 해?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넘어가? 여기서 여기로는 왜 넘어가? 여기 쓰인 개념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항상 되게 꿈꾸던 수업이야. 그래서 실제로 3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 너무 힘들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준비해오는 애도 되게 긴장하고 그거를 듣고 있는 나도 굉장히 지쳐. 이거 왜 그래?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예요. 얘들아, 애들이 나한테,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대. 막 애들이 막 엄청 긴장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를 되게 꼼꼼하게 해온다? 본인이 틀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와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풀면은 돼요. 근데 내가 중간에 이거 왜 그렇게 해? 이거 이렇게 식이 왜 바뀌어? 라고 자꾸 물어봐 내가 일부러. 그럼 대답을 못한다 갑자기? 그냥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그냥 이게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당연히 되는 게 어딨어. 다 이유가 있지.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본인이 너무너무 긴장돼서 나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 부분을 빠뜨리고 모르는 걸 모른 채로 놔두고 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겠냐고. 절대 안 나. 내가 추천하는 과외나 학원이나 교습 방식은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거. 너희가 모르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정말 개념을 정말 너무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한번 총정리를 듣고 싶다. 그럼 개념 강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과 그 수단이 일치를 하면 돼. 근데 저는 아니야, 수학이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이거를 들어볼까? 효율 없어요. 그럼 효과 안 나. 그래서 이게 수학 공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재수할 때 썼던 방식. 오답 노트 이렇게 사용했고요. 엄청 꼼꼼하게 읽었고 맨 처음 정석. 선생님 이거 실력 정석으로 했어. 사실은 실력 정석으로 했는데 처음에 선생님 공부 못했잖아. 이거 엄청 어려웠어. 몰라. 대부분 풀면 몰라. 그러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 모르면 이제 하다 모르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하다 몰라서 물어보면요, 그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나. 본인한테. 이거 봤는데 몰라. 물어봐야지. 기억 안 나. 내가 이걸 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안 돼서 질문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까지 더 많은 걸 알 수 있잖아.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수학 공부를 2-3시간 안 하면 답은 없어요, 여러분. 이과는 최소 하루 3시간이야. 문과, 우리 어차피 문과 학교니까. 문과는 최소한 2시간을 해줘야 돼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는. 매일매일. 그럼 봐봐. 국영수 해야 되잖아. 사탐 해야 되고. 여러분들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선생님은 재수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 눈 뜨고 있으면 공부해야겠다. 이게 내 모토였어. 눈을 뜨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지하철 타고 학원 다녔거든?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영어 단어를 외워. 왜? 영어 단어는 약간 시끄러워도 외울 수 있잖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이동하면서 봤어. 항상.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외엔 안 봤어.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조용한 자습 시간에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면서 외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쓰고 있고 아무 생각을 안 해. 멍 때리고 그냥 쓰고만 있더라고.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이후로 나는 그걸 접었어. 혹시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절대로 조용할 때 쓰면서 단어 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 뜨고 있으면 공부라는 걸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외우고, 점심시간에 애들이 떠들어. 밥 먹고 애들 떠들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 빈교실 가서 영어 듣기 했어. mp3 들으면서. 영어 듣기는 딱 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만 했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쉬는 시간에 애들 약간 떠들잖아? 그러면 내가 영어를 보거나 국어를 집중해서 보기 좀 방해되니까 수학 문제 풀었어. 수학 문제는 이렇게 집중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시끄러워도 풀 수 있거든? 수학 문제는 항상 쉬는 시간에 공부할 때 수학 문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나름 체계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공부를 해서요. 선생님 이제 일주일 볼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있잖아. 월요일부터 이게 눈 뜨고 나서 계속 공부해. 밤에 11시까지. 재수학원에서. 계속. 금요일도 계속 똑같이 해. 그러다가 이런 선생님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는 공부를 왜 했냐면 놀기 위해서 했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잖아. 엄청 힘들지, 당연히. 그래서 나는 이때는 6시까지밖에 안 했어. 6시 이후에 뭐 했냐? PC방 갔어. 7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집에 와. 끝나고.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선물을 줬어. 대신에 내가 이 시간에 놀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정말 나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일요일날 늦잠 자. 늦잠 자서 한 10시쯤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한 11시쯤 준비하면서 나와. 그리고 나서 12시 집에 나와가지고 PC방을 가 또. PC방에 가가지고 한 3시까지 놀아. 3시, 4시까지. 그리고 나서 6시가 되면 학원에 들어갔어, 이때는. 이때 들어가서 근데 왜 뭐 했냐면은 내가 월요일부터 다시 빡세게 정말 미친듯이 공부만 할 거니까 나는 이때 들어가서 워밍업. 내가 공부를 다시 할 준비를 시동을 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은 뭐냐면, 그래. 나도 노는 시간이 필요해. 이딴 헛소리만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걸 왜 놀았다고? 이 시간에 미친 듯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때 논 거야, 사실은. 물론 내가 다 계속 공부했으면 뭐 더 잘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 정말 독하게. 눈 떠 있으면 공부했다니까? 근데 졸리면 자. 선생님 졸리면 자야 돼. 선생님 졸리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 졸리면 공부하다 졸리면 자. 그럼 일어나서 안 졸리면 공부해. 근데 얘들아, 우리 학교에 계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나 나나 다 예전에 공부를 해보신들 분이야. 해봤어, 다. 잘했고 많이 했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을 보면 구분이 돼. 아, 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얘는 말만 하고 안 하는구나. 눈빛에 집중하는 것과 몰입하는 게 보인다니까? 너네가 몰라서 그래. 다 보여요. 우린 해봤던 사람들이잖아. 응? 이런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는 애들 손에 지금 꼽는다니까? 이것만 따라해, 씨, 짜증나게. 이런 얘기하면은, 왜 얘만 따라하는 거야? 야, 선생님, 그래가지고, 5월달부터 수학 100점 받았다니까? 3월달에 이미 5등급에서 3월달에 3월 이제 그때 모의고사 보잖아. 3월달에 이제 88점, 그 다음 4월달에 92점, 그 다음 5월달에 100점 이렇게 쭉 나왔어. 그 뒤부터 뭐 틀려봐야 한 개?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따라하지 말고 이거를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거를. 정말로 너네가 그 내신 볼 때 있지. 내신 볼 때 막 급해가지고 막 시간 재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모습. 그게 평소에 매일매일 있어야 돼.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르는 줄 알아? 너네는 유지할 만큼만 하고 있어서 안 오르는 거야. 너네가 선생님, 저 공부하는데 안 올라요. 공부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더 해야 오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공부해도 안 올라요. 야, 공부해도 안 오르면요, 이유가 두 개야. 1번 뭐야? 멍청해서. 야, 멍청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 당연히. 멍청해서 1번. 2번은 뭐야? 방법이 잘못돼서. 3번은 안 하는 거지. 본인 말로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셋 중에 뭔데, 지금? 응? 너는 1번이야? 1번 아니잖아.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제 내가 공부를 왜 못하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못하지? 내가 멍청한가? 아니, 난 멍청한 것 같지 않아. 그럼 멍청한 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 너네도. 그치? 나는 멍청하지 않다. 이렇게 빼놓으면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한 거랑 방법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응? 다 된다고. 다 돼요. 내가 찾은 방식을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도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 방법 중에 뭘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하고 개선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실 수능 시대가 아니잖아. 학종 시대예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너네가 생각해봐. 야, 선생님들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거를 누굴 잘 써주겠냐? 열심히 하는 애를 잘 써주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 잘 써주지 않아. 공부 잘하는데 지 혼자 그냥 머리 가져서 잘하는 거지. 뭐 그냥 뭐 뺀질뺀질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잘 써주겠냐? 안 잘 써줘. 잘 써줄 게 없어. 본 게 없는데 뭘 잘 써줘. 근데 되게 열심히 해.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교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노력이 반드시 필수예요. 그러면 성적이 오르건 오르지 않았건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생기부상에 더 풍성하게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 정시를 위해서 선생님이 올리는 개념, 아마 선생님 지금 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50개 정도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금 현재 대충 쓴 것만 1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서 프린트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걸 만들어서 줄 거고 9월달 이후에 아마 수시 접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한 3문제씩 개념당 한 2-3문제씩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전부 다 정시 때에도 그다음 9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구독자들 이름을 정해줬어. 이반 애들이 창창이들이라고. 앞날이 창창이래. 창근쌤의 창창이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